저희 7대 의회 마지막 행정감사를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셨습니까? 마지막만큼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도 의회의 요구사항들에서 많이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 또 7대 이후에 8대가 의회가 구성이 됐을 때 7대 때 어떤 변화를 하고자 했던 모습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담고자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을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의회 사무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울산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 사무처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고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 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 관련 사무의 처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수감 부서인 의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 사무처장 의정 담당관 입법 정책 담당관으로부터 정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정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허위 정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정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처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의회 사무처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두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의회 사무처 사무처장 김미경.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회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 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처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휘웅 의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 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기준 의정 담당관입니다. 임동구 입법정책 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의회 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2021년도 세출 예산 현황,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회 사무처 일반 현황입니다. 의회 사무처 직제는 1처 2담당관 6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65명에 현원 67명이며 교육청 소속 직원이 7명입니다. 2페이지 담당 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의회의 총 예산 규모는 87억 7,5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방의회 운영 예산이 43%인 37억 5천만 원이고 행정 운영 경비는 57%인 50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입니다. 주요 추진 과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 및 의정 지원 등 총 8개 과제입니다. 먼저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 및 의정 지원입니다. 금년 회기 일정은 8회에 127일로 정례회 2회 65일, 임시회 6회 62일입니다. 지금까지 6회 71일의 회의를 운영하였고 조례안 154건 등 총 218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가 4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당초 예산안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원활하고 체계적인 의정 지원입니다. 조례안, 예산안 등 218건의 의안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하고 전자회의록 총 1만 2천 페이지 교정 및 홈페이지 게재로 시민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의록 등의 의정 기록이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시정 견제와 감시로 신뢰받는 의회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시정 및 서면 질문 109건, 5분 자유 발언 57건을 처리하였으며 제225회 임시회에서 회의 규칙을 개정하여 의원님들의 발언 기회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적극적이고 정확한 의정활동으로 의회와 의정활동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진정민원 15건을 처리하여 고충사항의 적극적인 해결로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입니다. 먼저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한 시의회 인지도 제고입니다. 지면 홍보와 인터넷 배너 광고 등은 물론 TV 스팟 광고, 라디오 광고 등을 활용하여 의회의 인지도를 적극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로 시민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현실에 발맞춘 모바일 중심 소통 강화를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도입하고 의정활동 카드 뉴스 제작 등은 물론 제7대 후반기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의정 뉴스 9편 제작, 의회 소식지 1,500부 제작 등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홍보가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제적이고 체계적인 입법 지원을 통한 자치 입법 활성화입니다. 먼저 조례 입법 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의원 입법 활동 지원으로 의원 발의 입법안 실무 지원 133건, 그리고 입법 법률 자문 5건, 입법 정보지 등 최신 입법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집을 3회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례 입법 평가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 지원은 물론 최신 입법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회입니다.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의 관심 제고 및 자치분권의 성과를 공유하고자 울산광역시 의회 30주년 기념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코로나19 등으로 복지시설의 여건이 어려운 때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시책 점검 및 민원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시민과 소통하고자 총 120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의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 전문성 강화 및 대안 제시 능력 함량입니다. 명사 초청 특강 실시로 현안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의 고견을 청취하고 의정에 접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의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 운영 및 의정 활동 전반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위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정 활동의 다양성 강화 및 교류 강화입니다. 타 시도의회와 우수정책 교류로 의정 추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의회 간 교류 및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및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총 9회 참석하고 4개 건의안을 제출하며 의회의 위상은 물론 의정 발전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내년부터 지방의회는 독립적 인사 운영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운영 등을 통해 더 역량 있고 책임성 있는 시민 대표 기관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후속 조치로 관련 자치법규 재개정 등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집행부와 실무 협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의회 조직에 대한 전반적이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정책 연구 활성화로 연구하는 의회장 정립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 토론회 및 간담회를 25회 개최하고 의원 정책 연구 용역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연구단체별로 의원님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전문 지식과 식견을 갖춘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정책과제 발굴 등 자문기능 내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목적에 부합하고 활용 가치가 높은 과제를 발굴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사무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 분의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분도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순서 관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우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7대 의회 들어서 마지막 행감입니다. 또 마지막 행감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 운영위원회가 우리 의회 사무처가 행감을 하고 있는데요. 처장님 그동안 부임에 오셔서 또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된 그 자료와 또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검토해 본 결과 작은 예산 가지고 전체적으로 알차게 살려고 노력을 한 모습이 엿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충분하고 충족하진 않지 않습니까? 적은 예산일수록 좀 더 나누고 한쪽에 쏠림이 없이 좀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지도록 하는 게 처장님의 역할이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겠지만 대외적으로도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에게 좀 예산이 이렇게 그 쓰임이 분산돼야 되고, 또 배분이 적절하게 돼야 되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특히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듬는 그런 예산으로 많이 사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제출된 자료집 15쪽에 보면 장애인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여성 기업,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지원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제가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매 현황이 이렇게 쭉 제출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차장님? 결과가 어떻든가요? 예,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예산 집행 그 예산액이 3억 4,719만 8천 원으로 방금 말씀드린 사회적 경제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뭐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 3만 900천 원을 지출해서 보니까 뭐 9.8% 정도 집행률이 있어요. 고무적이고 상당히 이 단순 그 액수만 보면은 사실 이쪽으로 좀 우리 사무처가 잘 대응하고 있고 또 잘 그 우리 어려운 사각지대를 소외계층을 배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이거 담당이 우리 처장님이 아니시고 의정 담당관님이 하시나요? 의정 담당관님이 이거 분석을 한번 해보셨어요? 총 그 48건이에요. 구매 건수를 보면은 뭐 세어보셨습니까만은 48건인데 그 중에서요 인쇄물과 홍보물 이거는 거의 한 업체에서 아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인쇄물 홍보물을 이게 29건입니다. 그러니까 48건 중에 그 다음에 커피라든지 뭐 이런 음료를 구입한 게 한 10건 되니까 총 39건이 2개 영역 업체에 거의 쏠려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상 그 장애인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여성 기업 이런 많은 기업들 중에 사실상 골고루 이렇게 배분이 된 게 아니라 거의 뭐 한두 업체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구매가 됐다. 본의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담당관이 어떻습니까? 예, 그 과정 속에서 조금 골고루라는 그런 개념을 거의 못한 점은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장애인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여성 기업 등이 어르신들, 노인 기업 이런 데서 이렇게 생산하는 제품들이 취급하는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럴 수 있다는 것은 일면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한쪽에만 그냥 이렇게 관성적으로 다른 데는 그냥 우리 요 정도 구매액 초과 달성했으니까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쓴 것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이런 취약계층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어떤 물품들이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구매를 어디다가 좀 골고루 할 것인지를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좀 추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로 장애 기업들도 좀 적극성을 띠는 데가 있고 조금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도 있는데 그걸 다 넘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골고루 만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지금 여기에 우리 청사 유지 관리에 보면은 쭉
그 사업하고 소요 예산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이 예산들이 우리가 구매한 것보다는 상당히 크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실무자들이 이런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여성 기업이나 중소기업 쪽으로 눈을 돌려보려고 하는 생각을 좀 안 한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가능하다면 그런 쪽도 저희들이 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그냥 물품 좀 구매하는 거 그것만 딱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관성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는 좀 벗어날 때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 본 의원이 개정 제안한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3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인에게 공공기관의 행사 등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본 의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자료 제출한 데 보면은 지난 울산시 우리 의회 30주년 기념식에서 리플 앙상블이라는 그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에 한번 행사 이렇게 초청을 한 거 한 번 딱 있죠?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사실은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는 거의 없었어요. 올해 이제 한 건이 생긴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이 부분 지적을 좀 합니다. 우리 의회부터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정말 좀 그런 장애인 예술 활동 하시는 분들이 비장애인들 예술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그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부터 노력을 해 주시라. 저는 그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사가 그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 공식 행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떻든 이분들은 여기에 한번 서는 것이 어떻게 보면 1년에 한두 번밖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어지는 어떤 그 출연료 뭐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 출연료가 그 예술 활동 하시는 분의 한 달 전체 수입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바를 시장을 대신해서 우리 의회 사무처도 이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꼭 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뭐 관련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그 행사 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참 의미 있는 행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뭐 코로나 여건 때문에 뭐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지금 안 되고 있어 그런데 앞으로 모든 행사 시마다 이런 부분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운찬 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시연입니다. 사실 처음에 의회 왔을 때는 거의 의회가 황무지, 벌판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정말 의회가 의정활동하기에도 많이 개선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에 처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도와주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상 눈에 보이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본회의장에서 사실 5분 발언하는 것도 불편했고 시정 질문한 내용도 피드백도 없었었는데 그런 절차도 마련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울산시나 교육청에 여성 위생용품도 요구했었는데 저희 의회가 선제적으로 먼저 설치해 주심도 감사드리고 또 2층 의회가 사실상 개방이 안 됐었잖아요. 시민들한테 개방되면서 어쨌든 잠깐이라도 쉴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장소가 된 거에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의회 홍보도 실시간으로 채널을 통해서 방영된 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가시겠지만 이런 복지적인 부분은 꼭 한번 챙겨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이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3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저희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은 당연하겠지만 5분 발언 하면은 사실상 교육청이든 시정이든 피드백이 와야 되잖아요. 개선 방향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이행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와야 되는데 이게 개선된다 하지만 늘 간지러워요. 시원하게 긁어주는 부분이 없는데 저희 의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시민들을 다 초청해서 청취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다 반영돼서 5분 발언을 하는 건데 이게 조금 피드백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시스템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 근거가 필요한 건가? 이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소장님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5분 자유 발언의 기본적인 취지가 이제 의원님들의 이제 하시고 싶은 그런 그 의정 활동에 있어서 하시고 싶은 거를 이게 마음껏 하시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에 따른 결과를 어떤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도 그게 당연한 것은 아니라고 아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떤 피드백을 받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서면 질문이나 이제 시정 질문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5분 자유 발언의 취지는 그쪽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는 게 네, 사실상 맞을 것 근데 같습니다. 5분 발언이 되게 네. 다양해요. 촉구 네. 발언일 수도 있고 건의할 맞습니다. 수도 있는 예, 것이고 예, 예. 그러니까 시정 질문과 서면 질문으로 가기 전 단계이거든요. 네, 네. 사전에 집행부가 협의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공허한 메아리로 그냥 울려 터지고 말까봐 그 5분 발언 준비하는 과정이 긴데 그리고 시민들이랑 소통했던 그게 긴데 그냥 말해버리고 끝날까봐 여기 보면 처리 현황이 57건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시정질문 30건, 서면질문 79건 나와 있는데 피드백 없으면 처리한 건이 아닌 느낌인 거예요. 그냥 말한 게 처리된 건가? 사실상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뭔가 이게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5분 발언은 이름을 바꾸던지 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의회 연구 담당관님, 입법정책 담당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면 저희 의원 연구단체 진짜 피드백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연구 활발하게 하고 용역도 잘 했는데 저희 연구단체에서의 취지가 정말 심도 있는 연구잖아요. 근데 사실상 의원 기관이 혼자서 연구하고 또는 두세 명이 모여서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연구자나 뭔가 실무자나 이런 리스트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기본소득 연구회를 하고 있으면 의원 연구위원뿐만이 아니라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정책 자문도 필요해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 아젠다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이게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전문가분들의 리스트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전 맨바닥인데? 그러면 물론 상임위가 겹쳐 있으면 상임위에 의정 자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의뢰를 해서 정책 자문이 누가 있냐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영역에서 연구단체를 만들어지면 그런 피드백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단체에 보면은 이게 연구활동비 집행 내역들이 이렇게 쭈루루 나와 있는데 이 리스트가 없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 자문수당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를 모르는데 자문수당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구단체를 만들 때 이 자문위 구성이라든지 뭔가 이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떠세요? 그런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맞는 말씀인데 현재 지금 있는 우리 울산광역시의회 그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에는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데 앞으로 그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관님 동의되시면 조례 개정에도 함께 힘쓰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조례도 일부 그 개정이 필요하면 하고 네. 또 거기 부수임된 시행규칙을 또 개정해서 위배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네.
예, 사실상 이 정확히 구분되거나 명시되지 않는 내용이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순옥 입법정책 1 담당 계장님이랑 이용두 입법정책 2 담당 계장님 함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그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한 번 더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홍보대사 내용인데요. 제가 사전에 질문도 드렸고 자료도 요청했는데 사실상 이게 의회에서 왔다 시의회라는 뭐 유튜브 촬영도 하고 하지만 이게 우리가 무조건 보여주는 것보다 시민이 우리를 보러 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홍보가 되지. 우리가 맨날 이렇게 주입하는 보여주는 것만 해서는 안 될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홍보대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 있었든지 뭐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하고 올해는 잘 안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20년 9월날 의원님 자료를 발의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 시 홍보대사도 있고 다 시도 의회도 저희들이 쭉 검토를 쭉 해봤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나름대로 지금 집행부나 다른 의회에서는 뭐 유명 가수나 연예인 뭐 이런 위주로 좀 가고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이 좀 깊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안을 저희들이 발굴 중에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실질로 참석할 수 있는 뭐 상징적인 홍보대사보다 실질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2021년엔 가능하겠죠. 예, 그 방법에 대해서 예. 지금 깊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예. 계획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고 사실상 저는 의회가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편안해야지 저희가 시민을 대표해서 왔는데 시민이 저희를 어려워하는 이 모습은 진짜 이상하거든요. 좀 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뭐 유명 가수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뭐 제가 최근에도 정말 유능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울산에. 그 기술이 뭐 딱 하나 말씀드리면 뭐 영상을 촬영하는 분인데 고3 학생이 VR 촬영하는 뭐 아무튼 기술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분이 만약에 의회를 홍보한다고 하면 영상의 퀄리티가 어떻게 될까의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상을 한정하고 연예인으로 하진 말고 전체로 열어두셔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알겠습니다. 시민도 공보 담당관님, 담당 계장님, 네 내용 아시죠? 실무자신데 한마디. 마이크가 없나요? 앉아서. 네. 어쨌든 올해 저희들이 그 홍보대사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 그걸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어쨌든 일상적인 홍보대사가 아니고 시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타 시도나 이런 걸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저희들이 홍보대사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나 저희들 시의회를 실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 그런 홍보대사를 운영토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홍보단 운영은 SNS 홍보단 운영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당청에서는 홍보대사 운영을 하게 되면은 들어가는 뭐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 수렴이 되면 뭐 빠르면 1회 추후에라도 해서 그걸 운영할 것 생각 중입니다.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윤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운영위원회를 아니죠, 2년은 좀 진짜 지켜보면서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후반기에 이렇게 운영위원회 들어오게 됐는데
사실 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서 사실 의회의 역량을 또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서 후속 조치도 굉장히 많이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가 굉장히 중대한 전환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의회의 위상과 역량이 강화되려 그러면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역량과 능력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님 맞나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님들과 그리고 의회 사무처의 어떤 그 직원분들 또 한 군데 더 더하면 우리 의정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죠? 요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 3개 구성체들의 어떤 역량과 능력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 개씩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의원들의 어떤 역량과 능력은 사실은 의원들 스스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 의회 사무처에서 많이 지금도 많이 지원하고 계시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의회 사무처에 종사하신 분들도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집행부와 인사권도 독립되고 독자적으로 집행부의 어떤 그 행정 사무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역량이 필요한데 제가 그래서 지난 3년간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관련된 그 교육 역량 강화 교육 이수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디테일한 자료까지는 요청을 하진 않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의회 사무처가 69명, 68명인가요? 67명 구성되어 있죠. 전문위원실 몇 분만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제가 그냥 판단했을 때는 인력이 부족해서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교육은 요즘 이제 온라인 교육이 많이 있어서 특히나 뭐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비대면 교육을 이렇게 선호하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가 많이 됐고요. 의원님들 교육받을 때 직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제 의회 사무처가 지금 이제 집행부하고 같이 인사를 교류를 하다 보니까 올해 있는 직원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뭐 1년 길어야 1, 2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후하고 축적이 안 돼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원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 노하우들이 쌓여서 이제 그 의원님들 지원이 좀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교육에 대해서는 항상 이수해야 될 교육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집행부와 인사교류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점은 정해졌고 앞으로 또 의회직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의회 근무하시는 분들이 집행부보다 역량이 더 뛰어난 분들이 또 계셔야 의회도 거기에 걸맞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 여기 관련된 그 직원들의 교육력, 역량 강화를 위한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좀 도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의정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인데요. 환복위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합니다.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떤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관련 분야의 의정자문과 정책 개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고 의정자문위원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 사무처가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지 않나. 좀 나서가지고 의정자문회가 잘 안 돌아가면 이게 어떻게 하면 다른 시도 의정자문회 잘 되고 있는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활성화되는 회의 개최를 좀 많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도 조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비대면 때문에 더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장소에 구애 안 받고 그리고 의정자문위원을 이제 상임위별로 이렇게 몇 분씩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저희가 손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 그러면 다양한 부분에 전문가들이 다 모실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좀 이렇게 의견을 좀 담아서 스크린이 좀 걸러진 상태에서 정말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 분야별로 좀 그때 언제든지 조언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좀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는 준비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지금 내년도 우리가 이제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와 관련돼서 그리고 또 인원이 정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다 모를 수는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현재 의회 12명이 정원되는 걸로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그 12명 정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면 상임위별로 전문 기술직 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권이나 저희 같은 환복위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전혀 논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입법고시를 해버리면 그럼 의회는 그냥 따라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적극적인 주문을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의회 집행부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으면 사무처에서 의회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맞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입법고시를 해버리면 의회하고 논의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의회 인사권 독립 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 사무처장님으로서 가만히 계실 겁니까?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직 진단을 집행부에서 여러 자료를 다 수집해서 아마 했고 저희들도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현재 환복이나 상권에는 기술직은 한 사람씩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모든 분야를 다 이제 기술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가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조직 진단하면서. 그러니까 왜 의회 구성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집행부가 자기들이 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저희와 논의도 하지 않는, 이건 대표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할 때 공론화할 때 주민 의견을 듣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사자는 배척되어 있는 상태에서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받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특히 저희 의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어 주시기를 끝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운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시설 관리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 유지 관리
17쪽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먼저 간단한 거, 우리 의회동 그 후문 출입구 있죠? 문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센스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게, 남성거 화장실을 가거나 아니면 지하로 내려갈 때도 이게 문이 다 센스 열려버리니까, 예. 겨울에는 이제 이게, 그렇죠? 난방도 허실이 많고, 특히 거기에 앞에 그 방역 담당하고 계시는 분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은 정말 참 괴롭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조절을 하겠습니다. 조금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너무 죄송해요. 그분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큰 문이 열리면서 마치 이상한 큰 소리가 나니까 그것도 조금 한번 보시고요.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의장님 집무실에는 포토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사진 찍기가 좋은 그런 공간이 있어서, 의장님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이제 초대하셔서 간담회도 하시고 또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니까 참 의장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좋기는 한데, 이런 의정 활동들은 대민 접촉은 의장님만으로 이렇게 족한 게 아니고 모든 의원들이 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또 손님이 있고 한데 당장 우리 연구실을 넓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적어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포토 라인은 하나 좀 어디에 2층에 하든지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뭐든지 이렇게 좀 한쪽에만 치우치면 어쨌든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한과 역할과 책임을 나눠야 됩니다. 뭐든지 동등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무처에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또 담당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층에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손님들이 좀 와서 이렇게 방에서 간담회를 하더라도 사진은 또 이렇게 그런 데서 한번 찍고 해서 서로가 조금 오시는 분도 약간 좀 어떤 좋은 느낌을 가지고 가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이렇게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예, 향후 공간 의회 전체 배치 계획도 세우고 있고 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간헐적으로는 이야기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간 비치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우리 의회를 찾았을 때 그 의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기념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진 하나도 어떻게 보면 시민으로서 자긍심 또 의원으로서 자긍심이거든요. 그렇게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의회가 지금 1층이 의회에 있기는 하지만 의회와는 조금 동떨어진 시설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의회동 재개편 공간 재개편할 때 1층에 있는 우리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을 우리 의원들에게 좀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민신문고가 거기에 있으면 사실은 시민신문고를 찾는 주민들이 또는 우리 공무원들도 시민신문고를 찾을 수 있거든요. 예, 그게 어떨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른 분들에 노출되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민신문고는 외부 어떤 우리 관리동으로
좀 나가주고 또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 공간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배우차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시현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윤정호 의원님 해서 10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김시현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어가면 사실 사전에 제가 홍보 대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조금 2022년 계획에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었는데 사실상 일이라는 게 예산이 세워져야 뭔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공감이 덜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담당관님? 예, 지금 SNS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단계적으로 좀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SNS 운영에 중점을 두고 운영비 예산하고 관련한 요원 임금비도 반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좀 고민된 게 SNS 홍보단이고 그래서 홍보단까지는 예산을 저희들이 했는데 그 홍보대사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답을 아직 찾지 못해서 지금은 뭐 좀 어느 정도 성숙이 되어 있는데 자료가 고민이 되어 있는데 의원님도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놓친 건 사실인데 그 부분이 저희들 각이 잡히면은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SNS가 전체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당초 예산에 편성되면 가장 좋은데 어쨌든 담당관님께서 꼭 챙겨 보신다고 하니까 예, 그렇죠? 꼭 챙기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SNS 관련해서 좀 추가로 질문 드리면 현재 지금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뭐 다양한 루트로 저희 의회가 홍보가 되고 있는데 좀 사실 체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토론회 같은 것도 사실 제가 이번에 10월부터 토론회 한번 하려고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장소를 못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토론회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밀려있던 토론회가 왕창 몰리면서 이제 시민들한테 뭐 강의도 같이 하고 듣고 심포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유익한 강의를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할 테니까 오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전 홍보 말이죠. 네, 왜냐하면은 국회에서도 정말 유익한 강의나 이런 게 있으면 홍보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 주체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고 뭐 세미나나 강의가 있다. 그럼 오셔라. 이게 홍보가 돼야 되는 거지. 예, 예. 했다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국회가 있는 서울은 참 부럽다.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인 게 이런 강의나 유익한 것을 의회를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게 자기가 초청해서 들으면은 시간도 돈도 걸고 한데 의회에서 하는 게 공유가 돼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SNS라는 루트가 만들어졌으면 그를 통해서 이게 나가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원장님? 예, 뭐 저희들이 그까지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는데 네.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의원님 간담회 토론회 일정을 뭐 좀 일정 기간 취합을 해서 카드 뉴스로 한다거나 네,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웹자보까지도 네, 조금 했어.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요원이 조금 좀 미흡한 건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또 우리 직제 개편이 또 홍보 담당관실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 더욱 디테일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요원이 부족했던 거죠. 사실상 웹자보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종이로 알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홍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의회에서 웹자보 만들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사실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웹자보를 만들게 되면은 사전에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간에 이게 홍보가 돼가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그 사전 홍보가 좀 나갔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SNS 홍보단이나 나중에 홍보대사 그런 부분들도
뭐 입장할 때 좀 활용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종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 고생하셨고, 우리 회기가 연간 140일이지요. 140일까지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회기가 이 사무감사 기간에 127일로 거의 업무보고에 들어있네, 그렇죠. 그 연간 계획 일수입니다. 127일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당시 우리 회의가 짧다고 해서 140일로 연장을 시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는 140일을 그 당시에 120일을 했나? 그때 그 정도로 124일인가 그래 하다가 예전에 120을 한 적이 있습니다. 120일이지요. 그래서 140일을 할 때는 코로나 시국 여러 가지 그걸 해서 우리가 회기를 더 일하는 의회를 만들자 해가 그 당시에 더 열심히 하는 의정 활동을 하자 해가 다 파악을 해가지고 회기를 연장을 시켰어요. 140일, 120일까지인가 120 며칠까지 되어 있는 걸 140일로 연장을 시켰는데 제가 말씀드린 과연 140일을 연장을 해놓고 실제 140일을 연장의 효과가 없다는 거지, 제가, 우리 회기가. 자, 연도별로 회기 한번 이야기해 보여서. 몇 년, 2019년은 며칠 했고, 20년은 며칠 했고, 법정 조례는 며칠 돼 있는데 며칠 했고, 며칠 돼 있는데 며칠 했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여서. 지금 2020년 자료까지만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2019년, 18년 요거는 추가 자료를 확보된다 말씀드리고 2020년도에는 정례회 60일, 임수회 60개월에서 129일을 했었습니다. 2020년에. 예, 예. 자, 2019년에는 며칠 했습니까? 19년하고 18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매년 120일, 20 며칠 수준에 해왔어요, 회기를. 그래서 일하는 의회를 만들다 우리 의원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그때 140일로 회기를 연장을 했다는 거예요. 연장을 했으면 과연 그만큼 우리가 실행을 했느냐. 그리고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회기를 127일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연장을 했느냐. 연장을 했으면 140일에 맞게 130 며칠 정도는 적어도 140일에 가깝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기만한 거고 쇼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회기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 지금 마지노 이제 맥시멈이 140일이고 저희들이 회기를 운영하면서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하면 한 11일 정도인데 이건 항상 저희들이 임시회를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면 그래서 2020년인가 그 전에는 우리가 이거 바꾸기 전에는 회기가 며칠까지 돼 있었어요? 120일로 된 걸로 기억하고 120일로 돼 있었죠. 예, 예. 그럼 한 열흘 더 지금 열을 늘어났죠. 예, 예. 거기 2020년이었죠. 2019년입니까? 20년입니까? 우리 아마 저 18년도, 19년도에는 117일, 118일 그렇게 운영됐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날짜를 하고 대비를 해보시면 과연 우리가 회기를 늘린 만큼 그만큼 거기에 늘린 만큼 어차피 그렇게 늘렸으면 열심히 그 더 일하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과연 그게 부합되지 않는다. 130일도 못 넘겼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그러면 옛날 조례대로 120 며칠 있는 그 조례대로 나눠놓으면 되지. 뭐하러 열 며칠을 늘렸느냐.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연간 회기 일정 잡을 때 예, 충분히 체크해 보시고 예. 그 우리가 의회에서 늘리고 할 때는 그 날짜를 최대한 충족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좀 우리 한 이야기와 실제 행동이 은행이 일치되는 의회가 되도록 해라는 겁니다. 예, 계획 세울 때 충분히 참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하고 한 가지 12페이지에 보면 한국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 용역에 1억 4천을 편성했다가 9,800을 집행을 하고 4,200을 남겼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그거는 지금 계약이 진행 중인데 9,800은 그 선급금을 지급한 금액입니다. 4,200은 뭡니까, 이게? 4,200은 아직 지급 안 한 금액이다. 준공되면은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왜 잔액을 처리를 해놨나? 네? 그럼 왜 4,200을 잔액으로 처리해놨죠? 그 9월 30일 현재이기 9월 때문에 30일 기준을 하다 보니까 완전 거기. 그럼 집행 예정으로 넣어야지. 그렇죠. 이제 연말에 집행을 해야지. 이제 우리 이 잔액으로 되어 있다는 건 이미 잔액으로 남아 떨어진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 예정으로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잔액을 이렇게 이거 표현 방법이 조금 비고란에다가 집행 예정을 적어주든지. 예. 그리고 입법평가 연구 용역이 지금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5월 24일 날 이거면 선거금으로 9,800을 드렸다 그 말입니까? 예, 선금 언제 마무리됩니까 이게? 12월 27일까지 계약돼. 12월 27일까지니까. 예. 입법평가 연구 용역 끝나자 의회 우리 임기도 다 끝나버린데 그럼 지금 한 12월 초순에 최종 보고회를 갖고 지금 거의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입법평가가 그 중간보고, 용역보고를 12월 중순에 마무리 보고를 합니까? 최종 보고회를 12월 최종 보고회를 합니까?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법평가 용역은 어째서야 하게 됐어요, 그게? 예? 계기가 어떻게 해서? 입법평가 조례가 2019년 12월 27일 제정이 돼 가지고 그 조례에 따라서 이걸 하게 됐죠. 그 중간에 나온 그거는 유의미한 의미를 받았습니까? 내용을. 의미 있는. 8월 24일 날 중간 보고회를 가졌고요. 10월 12일 날 상임위별로 또 거기에 따른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자, 어느 취지에서 이거를 입법평가를 돈을 1억 4천이나 줘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입찰했습니까? 뭐였습니까? 이거는 수의계약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예. 제가 생각하는 걸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입법평가는 우리가 하는 게 조례 아닙니까? 조례. 예. 우리가 조례 만드는 거는 조례가 지금 여러 가지 사실상 아마 전 6기보다 엄청난 조례 수가 증가를 했을 겁니다. 아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조례는 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시장님에게 일을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이 일을 하시오, 저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강요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의원으로서. 다른 게 별도 없지요, 수단이. 다른 수단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장에게 일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 이거 제가 볼 때 입법권이죠. 그렇지요. 결국 우리가 입법권이에요. 조례를 만들어가 조례를 가지고 시의 시정정책에 이걸 해라, 저걸 했으면 좋겠다, 이걸 해 주십시오 하는 유일에 갖고 있는 게 예산 검사하고 입법권을 갖고 있는데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시킵니다. 집행부에. 일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걸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또 공고를 하기도 하고 강요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조례는 어떤 규제나 시민들에게 규제, 어떤 그런 수단의 조례가 아닙니다. 규제라든지 뭘 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부가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권한이 우리가 없어야 시장에게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 조례는 거의 다가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그 다음에 제도, 안을 제시하는 수준입니다. 조례가. 그렇다면 그런 일들을 의회가 이 입법권을 가지고
조례를 굳이 너무 복잡하게 만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업무라도 요즘 풍력 발전하는 거 뭐 어떤 이런 거라도 뭐 그에 관한 조례 이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또 지원을 하라 또 아니면 활성화 시키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고 뭐 원자력 같은 경우도 원자력 뭐 발전을 위한 어떤 조례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지향성을 조례에 담아서 의회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하십시오 시가. 근데 거기에 과연 그 조례가 우리가 규제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내가 생각해서는 조금 그한지는 몰라도 정책 제안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거의 다가 보면 정책 제안에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해놓으니까 거의 안 하는 게 태반입니다. 보면 입법권을 가지고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내놓은 게 거의 정책 제안 수준이에요. 뭐 이것도 지원해주라 어려운 사람 지원해라 또 농업 농촌 그걸 지원해라 발전시켜라 정책 제안 수준을 가지고 과연 입법 평가를 하겠다는 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뭐 지식이 없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정책 제안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무멸하는 건 아니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과연 우리가 시민들의 규제나 이런 걸 하고 하는 거를 조례를 부과를 하는지 세금을 부과하는지 이런 걸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면 조제 재정권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내가 또 평가를 한다든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저건 다 거의 다 정책 제안 수준인데 이 조례를 입법 평가를 하겠다 이래 해놓으니까 제가 과연 내가 의문소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입법 평가를 한 건지 국회에서는 입법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의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 입법 평가 그 조례 제정의 기본 취지가 이렇게 의원님 말씀 따라 정책 제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조례를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집행부가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집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조례가 이제 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라고 돼 있는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 연간 계획을 수립하라고 돼 있는지 위원회 구성을 하라고 돼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의회 사무처의 입장에서는 조례 입법 평가에 대해서는 한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용역을 줘서 할 일은 아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는 각 전문위원실이나 여기에서 그 우리가 정책 제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 윤종록 의원 누구누구 김똘똘이 또 김시연 의원님 만약에 조례 제안을 했는데 어떤 조례에 대해서 추진 상황과 집행 정도를 체크리스트해가 관리를 해가야 돼요.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의원들에게 공유를 해야 돼요. 자, 의원님의 조례 제정은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 이렇다, 추진 상황이 있다. 여기에 의원님께서 중간에 이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걸 용역을 주고 한참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저희들이 집행부에 일하라는 거를 용역 주고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례에 대해서 이제 집행 여부를 이게 평가를 하는 건데 또 저희 직원들이 그까지 업무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의뢰를 해서 이제 좀 전문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뭐 매년 조례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2년마다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번 처음 한번 해본 결과를 평소에 한번 보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처장님 그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우리가 시장님 지시사항 하지요. 지시사항 목록 있지요.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도입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평소에 조례, 시정 질문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만들어가지고 시장 지시사항도 보면 카드가 있잖아요. 카드화 해가지고 지시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또 보고하고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면 그걸
당사자 의원님에게 요 문제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가 딴 게 뭐 있습니까? 그 일한 걸 1년 내내 해온 거를 집행부가 해오고 내가 요구를 한 거를 또 사회적으로 비난이 생겼던 일들을 얼마나 이게 행정이 풀어가고 있는지 그거 하는 게 감사지.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어디 연구회가 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평소에 해온 거를 자기가 차곡차곡 모아놓은 걸 가지고 풀어내놓고 집행부 이야기하는 게 행감인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의원들에게 제공을 안 하니까 의원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2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줘가지고 그걸 해가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게 용역자가 말이 안 되잖아요. 발표가 안 되고 다시 우리 의원들 의정 활동에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있고 왜 마음정을 줘서 뭘 하겠다는 건지 제가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네, 윤정도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입법 정책 처음에 용역을 줄 때 분명하게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자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맡기지만 우리 이제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계속 용역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처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요. 처음을 하되 2년 후부터든 다음 연도든 이게 우리 자체에서 이걸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가자는 게 우리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먼저 사전에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결과를 보고 앞으로 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입법 평가하는 거는 이미 시작하신 거니까 마무리하시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조례에 대해서 조례 각종 의원님들 조례 아니십니까? 발의한 거에 대해서 카드를 만들든지 목록을 가지고 서식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간단해요. 각 부서에 주세요. 이 조례에 대해서 추진 상황 내놔라 해가지고 완결 추진 중 비추진 왜 추진 안 되고 왜 추진이 안 되는지 이런 걸 받으세요. 서식을 해가 지금 받아가 연말까지로 받으셔가지고 그 자료를 감사할 때 또 의원들한테 드리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것들 하시고 이미 돼 있는 걸 해가 서식을 만들어가 받으세요.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만 하면 내가 다 받아냅니다. 그건 다요. 예. 네, 사무처에서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균호 의원님 또 추가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예. 네. 지금까지 저희 의정 활동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대전환의 시기에 울산광역시의회 역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의회의 역량은 곧 사무처의 역량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와서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이 아니라 들어와서 은퇴할 때까지 울산 시민들의 민의를 대신한다는 자긍심과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전문 역량을 키워 가고 싶은 의회 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 이하 의회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당부사항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에 대해서는요, 우리 조례 제정을 할 때 입법에서는 부서 의견을 가질 때 우리 의원의 관점에서 의원들이 제정을 하는 의원들의 관점에서 입법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의 그런 의견으로 해서 의원들에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벗어나야 된다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입법 평가 용역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평가 지금 용역이 중간 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그냥 단순 나열식으로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업체와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셔서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회별 용역을 이제 지금 이용을 해서 지금 최종 마무리를 거의 다 마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보면요, 이것도 단순 이제 최종적으로 숫자를 맞추기 위한 지금 결과 도출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주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변화가 돼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의외상 적립 이렇게 지금 책자에 있는데 의회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기준이 필요하죠. 이제 기존의 의회하고 우리 7대 의회가 지금 해왔던 모습들의 결과가 이제 새로운 기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말 우리 7대 의회가 과거 그분들이 잘못하셨다는 것보다는 7대 의회가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도 보는 관점도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7대 의회에서 괄목할 만한 부분을 또 해왔고 또 자부할 수 있을 만큼 또 해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반대로 봤을 때는 과거 대비해서 그냥 당연히 성장했다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느냐, 당연히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니느냐라는 관점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년도에 1월 13일부터 의회에 인사 독립이 시행되는데 그에 대한 자치복규 재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전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집행부하고 협의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집행부에서 이렇게 인사를 해서 왔지만 지금 현재는 의회 소속이니까 의회 입장에서 집행부와 먼저 협의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년도부터 계속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의회 이전에 대한 그리고 의회 독립에 대한 부분을 강구를 해달라고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집행부하고 소통이 지금 매끄럽지 않아서 올 한 해에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울산시에 왜냐하면 우리 의회만 할 수 있는 해도 되지만 이 부분도 울산시 의회가 어떻게 이전이나 어떤 재건축 독립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울산시 집행부서에 지금 공간 부족으로 해서 계속 숙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본다면은 울산시에서 집행부에서 내년도의 기본 과제로 이 부분을 꼭 담아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반영을 해서 내년 초에는부터 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7대 의회가 마치기 전에는 그런 기본 용역에 대한 과제가 나올 수 있도록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해마다 요구하는 부분인데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의원분들이 이제 명절 때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확대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언론과의 홍보 부분에서요. 기존에 우리 같은 의회를 보는 이것도 이제 기존 의회를 보는 관점에서 좀 눈높이가 바뀌어야 된다. 기존에 우리 의회가 가졌던 이미지가 시민들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어떤 일부분만 부각이 되어서 이제 언론 속에 더 나쁘게 호도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시민들에게 어떤 제시를 할 거냐, 의회가 나타내줄 모습이 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과의 교감을 통해서 의회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 비전에 대한 제시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마지막 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사무처장께서는 오늘 감사 과정에서 나오는 위원들의 시정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셔서 의회가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관련 심의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